평소와 같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명탐정 코난을 보던 중 미라니의 액션씬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 같은 미라니의 사람 같지 않은 신체 능력을 보며 이 친구가 만약 게임 캐릭터라던가 능력에 따라 역할군이 아닌 판타지 애니에 나왔다면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능력에 따라 포지션을 나눈다면 맡을 것 같은 포지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에서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군인 딜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딜러는 멀리서 딜을 넣는 원거리 딜러와 근접전을 하는 근딜로 나눠봤는데, 우선 원거리 딜러, 줄여서 원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딜로 좋을만한 첫 번째 캐릭터는 아카이 슈이치, 한국어로는 이상윤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원딜의 여러 캐릭터들을 말하겠지만 아마 이상윤이 그 어떤 캐릭터들보다 원딜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일 거예요. 이 인물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먼 곳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저격 실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 인물이 원딜이 아니라면 감히 누구를 원딜로 불러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원거리 딜러들의 특징이 거리를 좁히면 약해진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인물은 근접전도 매우 강해요. 이 인물은 절권도라는 무술을 배워놓은 상태라 저격쟁이들은 분명 붙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인드로 접근했다간 반으로 접혀버릴 겁니다. 그 다음 원딜에 어울리는 두 번째 캐릭터는 코난입니다. 앞서 말한 이상윤은 저격으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초원거리 딜러라면, 코난은 다양한 발명품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중장거리 딜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좀 먼 거리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바로 킥력 증강 슈즈와 축구공 콤보를 이용해 상대의 척추나 장기에 손상을 주는 슛을 날려버리고, 상대가 그걸 의식해서 접근을 해온다면 바로 시계형 마취총을 꺼내서 상대를 제압해버리죠. 이런 걸 알고 나면 코난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악랄한 범인이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코난이 어떤 인물을 죽이고 뛰어난 머리로 트릭을 만들어낸 뒤 범행을 전부 다른 인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원딜로 어울리는 세 번째 캐릭터는 모리코고로, 한국어로는 유명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상윤이 저격을 이용한 초원거리 딜러였다면, 유명한은 뛰어난 권총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원거리 딜러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인물의 사격 실력은 명탐정 코난 작중에 나오는 어지간한 캐릭터들이 다 인정하는 수준이고, 유명한이 나온 경찰학교에선 유명한의 사격 실력이 전설처럼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의 사격 실력은 극장판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극장판 14번째 표적에서는 인질의 다리를 맞춰서 범인이 이동하는데 방해를 했으며, 올해 개봉한 청한의 전상이라는 극장판에서는 정확하게 같은 곳을 연속으로 3번 맞추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원거리 딜러 3명 말고도 진이나 키안티 코른 같은 경우도 이 원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거리에서 데미지를 주는 원거리 딜러가 있다면, 상대에게 접근해서 데미지를 주는 근접 딜러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근접 딜러, 줄여서 근딜이라고 불러야 되긴 한데 이 단어가 입에 안 달라붙는 것 같아서 근딜 대신에 전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전사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명탐정 코난에서 전사에 해당하는 첫 번째 캐릭터는 모리란, 한국어로는 유미란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명탐정 코난 초창기 무력 부분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범인이어도 미라니 앞에 서면 그저 샌드백이 되어버린 마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후 여러 사기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등장하며 미라니의 무력을 보여주는 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액션씬 하나는 믿고 볼 수 있는 인물이라 전사 캐릭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 전사 캐릭터는 아무로토오루, 한국어로는 안기준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인물의 능력치는 딱히 못하는 게 없는 전형적인 밸런스 있는 육각형 인자라고 볼 수 있어서 어디 포지션에다가 넣어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만약 이 친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싸움 같은 걸 하러 간다면 어떻게 활약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안기준이라면 우선 차로 모든 생명체들을 밀어버리고 차에서 나와가지고는 총을 몇 발 쏜 다음에 다 후드를 패서 정리해버리는 장면이 상상되더라고요. 이렇게 전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무쌍을 찍는 건 전사에 가까운 행동이니 안기준을 전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사 캐릭터는 하토리 에이지, 한국어로는 하인성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검을 들고 상대를 무찌르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어쩌면 그 이미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하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라니와 안기준은 주먹과 다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하지만, 하인성은 보통 상대를 제압하고자 할 때 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라는 포지션에 가장 어울리는 건 하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3명의 캐릭터 말고도 세라 역시 이 전사 캐릭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팀에서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군인 딜러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을 알아봤고, 다음은 이런 딜러진들을 보좌하는 서포터 역할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서포터 역할군들을 정하다 보니까 서포터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서포터를 좀 세분화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포터를 아군을 강화하는 서포터, 적군을 무력화하는 서포터, 그리고 아군을 케어하고 치료해주는 서포터,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캐릭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아군을 강화하는 서포터부터 보겠습니다. 아군을 강화하는 첫 번째 캐릭터는 아가사 박사님, 한국어로는 브라운 박사님이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 유용한 발명품들을 만들어 인물들에게 주는데, 그 발명품들이 하나같이 다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난의 킥력 증강 슈즈, 마취총, 나비 넥타이형 음성 변조기, 그리고 이상윤이 최수현으로 변장하는데 도움을 준 초크형
비감성 면적이도 있죠. 솔직히 박사님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코난은 어려지고 나서도 탐정일을 하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거의 박사님의 서포트가 코난이라는 원딜을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 아군 강화형 서포터는 이하연입니다. 이하연 같은 경우는 배우 시절에 배운 변장술로 아군에게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줘서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성이에게 남도일의 얼굴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고, 코난도 장미로 바꿔준 적이 있으며, 지금은 이상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죠. 앞서 박사님이 코난이란 인간의 삶을 만들어줬다면 이하연은 여러 사람의 삶을 잠시 동안 바꿔줄 수 있는 서포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명의 아군 강화형 서포터를 만나봤고, 그 다음은 적을 무력화시키는 서포터를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베르무트가 있습니다. 살짝 베르무트랑 이하연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이하연은 자신이 변장을 하진 않고 남을 변장시켜줘서 아군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고, 베르무트의 경우는 남을 변장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자신이 변장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변장을 해서 목소리 변조까지 하여 적들의 정보를 빼온다거나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오는 등 적들에게 혼란을 줘서 적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서포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적을 무력화시키는 두 번째 서포터는 검조직의 럼이 있습니다. 럼 같은 경우 조직원들이 열심히 현장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혼자 차 안에 앉아가지고 명령만 내리는 개꿀빠는 대머리 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명령이 꽤나 도움이 됩니다. 검은 조직의 모략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럼이 FBI의 거짓 암호를 알아채고 조직원들에게 그걸 알려줬던 걸 보면 적이 머리를 써서 작전을 짜봤자 그 작전을 부숴버리는 두뇌로 아군을 도와주는 서포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두 명의 적을 무력화시키는 서포터를 소개해드려봤고, 그 다음은 아군을 케어해주는 서포터 캐릭터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이바라 아이, 한국어로는 홍장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 알약을 만들어서 코난의 신체를 여의봉 마냥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아군 강화형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코난이 감기 걸렸을 때 남도일 몸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아픈 코난을 케어해준다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아군 케어형에 넣어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군 케어형 서포터는 궤도 키드입니다. 키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딜러에 넣기에도 뭔가 부족하고 서포터에 넣기에도 뭔가 애매한데, 그렇다고 아무데도 안 넣자니 너무 비중이 큰 캐릭터라 고민을 하다가 문득 7일의 미스테리 트레인 에피소드가 기억나더라고요. 그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코난을 도와 장미가 무사히 기차에서 빠져나가게끔 도와주기도 했고, 청공의 난파선이란 극장판에서는 코난이 비행선에서 떨어지는 걸 행글라이더를 타고 도와주기도 했으니 아군 케어형 서포터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군 케어형 서포터 2명까지 해서 총 6명의 서포터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나온 6명 말고도 남건, 정지로, 우상길, 캐멀 등도 서포터에 해당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서포터까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딜러가 딜을 넣고 서포터가 딜을 케어할 때 적군의 모든 공격을 받아내며 아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탱커 포지션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탱커로는 겐타, 한국어로는 뭉치가 있습니다. 이게 뭉치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전도 유망한 탱커가 될 수 있는 캐릭터예요. 덩치만 보면 가로로는 이미 성인급의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뭉치가 고등학생만 돼도 코난이 뭉치를 전방에 세워놓고 마음 놓고 살인슛을 갈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탱커 캐릭터로는 워커가 있습니다. 워커는 확실하게 탱커라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긴 하지만 얘 생긴 것만 봐도 그냥 탱커로밖에 안 보입니다. 서포터로서 지능을 쓰기엔 너무 애가 멍청하고 딜을 넣기엔 지 옆에 눈빛으로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딜러가 있어서 그냥 얘는 탱커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뭉치가 암흑진화를 하면 워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탱커 캐릭터로는 야마무라 미사오, 한국어로는 정령의 형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덩치 있는 캐릭터들을 탱커 캐릭터로 소개했었는데 이런 뼈밖에 없어 보이는 정령일이 왜 탱커로 뽑힌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탱커라는 게 물리적인 공격을 막는 탱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정신적인 공격을 맞아줄 수 있는 탱커도 필요합니다. 만약 아군이 실수를 해서 다른 이들에게 눈치가 보일 때 그 실수를 더 큰 실수로 덮어서 모든 욕을 먹을 수 있는 욕바지 탱커가 바로 이 정령이라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피해는 어떻게든 치유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치유하기가 어려우니 어쩌면 정령이라는 든든한 탱커는 그 어떤 캐릭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탱커 포지션에 해당하는 캐릭터들도 알아봤고, 이번에는 드물게 탱커와 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르저, 명탐정 코나에서 거의 사기 캐릭터 포지션에 해당하는 캐릭터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르저에 해당하는 첫 번째 캐릭터는 효고쿠 마코토, 한국어로는 오경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 오경구의 경우 날아오는 총알을 보고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고, 실탄은 아니긴 했지만 날아오는 총알을 맨손으로 잡을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무슨 방법으로 공격을 하든 다 막아낼 수 있는 엄청난 탱커라는 거죠. 여기다가 맨손으로 대리석 기둥을 부수는 건 물론이고 그 기둥을 발판 삼아 2층 높이까지 점프가 가능한 사기적인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경구라는 캐릭터는 상대가 뭔 공격을 하든 다 피하거나 다 막을 수 있으면서 상대의 몸이 대리석보다 강하지 않은 이상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화력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부르저에 해당하는 두 번째 캐릭터는 와카사루미, 한국어로는 위스카 아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 역시 오경구와 비슷한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한 기준이 육각형 인물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완벽한 한 기준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게 이 위스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오경구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저격 실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오경구에 플러스
플러스 알파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캐릭터예요. 또한 얘 맨몸을 보면 온갖 상처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꽤 험한 환경에서 많이 두드려 맞고 살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스카 아람이란 캐릭터 역시 5경구급은 아니더라도 그 바로 아래 단계의 사기적인 인물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명이 확실한 부르저 포지션이고, 쿠로다 효우에, 한국어로는 현병이란 캐릭터도 이 부르저에 해당하는 캐릭터로 보이긴 하는데 5경구랑 위스카 아람이 말도 안 되는 캐릭터들이라 넣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렇게 대충 탱커, 딜러, 서포터, 부르저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의 포지션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어놔도 누군가가 이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얘네가 활약할 사건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활약하기 위해선 문제를 만들어주는 포지션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에서는 이 문제를 만들어주는 포지션을 인질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인질 포지션에 해당하는 인물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질 포지션의 첫 번째 인물로는 아르미가 있습니다. 아르미 같은 경우는 정말 잠시 눈 감았다가 뜨면 범인이 아르미를 품에 안고 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르미가 인질이 되면 코난이 인상을 찡그리며 어떡하지? 살인슛을 날리면 아르미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 라는 독백을 하다가 최수연이나 세라같이 무술을 잘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범인을 날려버리고 아르미를 구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인질 포지션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물로는 보라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르미가 10살 더 먹으면 보라가 되는 느낌이라 별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면 아르미는 범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아르미를 인질로 삼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보라 같은 경우는 아예 보라를 노리는 범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는 다양한 사람이 구해주는 반면 보라는 보통 오경구나 미란이가 보라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이렇게가 코나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을 포지션에 맞게 나눈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을 포지션에 맞게 나눠봤는데 아마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이 꽤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제가 말한 캐릭터들 중에 다른 포지션에 알맞다 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다던가, 아니면 오늘 말하지 않은 캐릭터 중에 이 포지션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